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재료의 중요성, 재료가 이중사출이면은 혹은 다중사출이면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데 재료별로 접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에서 리사이클, 이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쇄라든지 리사이클 할 때 떼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문제도 고려해서 재료를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형품의 어닐링 조건. 어닐링이라면은 고화된 수지 위에 용융 수지를 접합을 하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 보면은 내부 잔류 응력의 편차가 생겨가지고 그 편차로 인해 가지고 디본딩이라든지 어떤 크랙이라든지 계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류 응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닐링의 조건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앞이 투명이고 뒤쪽이 불투명이다 라고 했을 때 불투명 색깔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색깔이고 100% 흡수하기 때문에 계면의 모든 분량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게 검은색이고, 대신에 어떤 유색이다, 어떤 반사하는 빛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중사출 검형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면에 있는 모든 어떤 밀핀 자국이라든지 클라우드 마크라든지 그런 분량들이 모든 요소가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에서는 제석 검증의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료 이송할 때 모든 문제를 사출해서 어떤 분량을 분석할 때 검형하고 하트런너 인젝션 유닛 사출기 쪽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사일로라든지 원료 저장 창고부터 어떤 피딩 라인의 모든 면이 완전 무결해야만이 그때 이제 비로소 검형하고 어떤 핫러너라든지 사출기 인젝션 유닛의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태리에 있는 업체에서 있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S, A, B, 그 다음에 M 척 사이드의 검형이 이게 닫혀서 이제 사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앵길 장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A, B가 이론적으로 정확히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볼팅으로 인해 가지고 A, B가 붙어 있는 형태의 검형이고, 여기 로터리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때는 이 사이에 미들 플레이튼을 넣은 상태로 사출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A하고 B의 검형이 이제 미들 플레이튼에 각각 장착이 되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는 글레이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 선루프 만들 때 어떤 제 책의 가장 앞장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커싱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중사출 혹은 다중사출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중사출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 전 세계라면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웬만한 책들은 다 구입해서 봤는데 딱히 이 다중사출이나 이중사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버몰딩이라든지 멀티샷이라든지 투샷이라든지 멀티 컴포넌트, 투 컴포넌트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차이점들을 한번 요 한 표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총합해서 제가 하나 그려본 것입니다. 자, 우선 위에서 보면은 멀티 머티리얼 몰딩 프로세스, 다재료 성형 공정입니다. 자, 우선 멀티 컴포넌트 몰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컴포넌트 몰딩이면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여러 소재를 접합 성형하는 걸 멀티 컴포넌트 몰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샷이라면은 2개 이상의 사출 장치를 통한 접합 성형, 이렇게 멀티샷을 이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주로 고체, 금속 혹은 고화된 수지 위에 접합 성형이다 하면은 오버 몰딩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멀티 컴포넌트 몰딩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캐비티가 보통 한 개입니다. 한 개고, 노즐이 여기에 바이 인젝션 몰딩은 2개고, 그 다음에 스킨 코어 몰딩. 스킨 코어 몰딩 하면 뭡니까? 스킨하고 안에 있는 코어 재질을 다르게 한다는 거지. 따로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라든지 코 인젝션이라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 몰딩, 이거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계속 넣어가지고 어떤 마블링 한다, 마블링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이 인젝션은 하나의 캐비티에 2개의 노즐을 가지고 쭉 채워 넣어가지고 어떤 접합을 구성하는 거고,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캐비티는 하나고, 노즐, 여기 노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배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형에서의 노즐, 그러니까 스프루하고 연결된 노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혹은 핫러너에 노즐이 연결된 걸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즐이 2개고, 그 다음에 스킨 코어, 요거는 캐비티도 하나고 노즐도 하나고, 인터벌은 캐비티도 하나고 노즐이 하나인 것을 이렇게 멀티 컴포넌트 몰딩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스킨 코어 몰딩에서는 이제 코 인젝션이 있고 샌드위치 몰딩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똑같은데 마감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코 인젝션이고 어떤 것은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감 처리하는 것은 샌드위치 몰딩이고 마감 처리하지 않는 것은 코 인젝션 몰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형 사출에서 하는 것은 멀티샷 몰딩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캐비티가 2개고 그 다음에 노즐이 2개가 있습니다. 노즐 2개. 하는 게 이제 로터리 플레이튼, 그러니까 플레이튼이 돌아가는 형태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터닝 플레이튼도 있고 스위블 플레이튼, 로터리 테이블, 로테이팅 툴 이렇게 용어가 다 다른데 제가 했을 때는 터닝 플레이튼으로 여기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닝 플레이튼 타입이다 라고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티샷, 그러니까 2개면은 투샷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멀티샷이라면은 캐비티가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 노즐도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인덱스. 보통 여러분들 인덱스라면은 여러분들 기계공작법이라든지 많이 보셨겠지만은 밀링 같은데 어떤 기어라든지 치차 같은 걸 강화할 때 일정한 각도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게 인덱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 똑같이 코어 인덱스라면은 검형은 그대로 있고 전체 검형은 안에 있는 코어만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각도로. 그래서 코어 인덱스라는 타입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플레이튼이 돌아가는 타입, 이게 로터리 플레이튼 같은 경우는, 터닝 플레이튼 같은 경우는 대형 검형에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코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중소형 검형에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중형 정도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몰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이중사출이나 다중사출 할 때는 오버몰딩, 멀티샷, 멀티 컴포넌트 다 혼용해 쓰는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정립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버몰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로 고체 위의 접합 성형인데, 금속이라든지 고화된 수지. 자, 어떻게 보면 고화된 수지 위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이게 이중사출도 오버몰딩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굳이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했던 거는 멀티샷 몰딩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오버몰딩은 주로 뭐냐면은 인서트 몰딩도 포함되죠. 우리가 스틸이라든지 다양한 세라믹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안에 인서트해서 몰딩하는 것도 위에 오버몰딩이라면 위에 덮어 씌운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인서트도 되고, 그 다음에 로스터 코어 몰딩도 되잖아. 저용융 금속을 안에 코어로 넣어가지고 위에 사출을 해가지고 심이 없는 심리스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의 매니폴드라든지 그런 것들 할 때 로스터 코어 몰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오버 몰딩에 속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